제가 오늘 발표할 기업은 미코입니다. 이제 우선 기업 현황 말씀드릴게요. 기업명은 미코이고요. 코스닥 상장, 업종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시가총액은 제가 조사하던 날 4,738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준 그날 주가가 14,450원, 52주 최고가 18,600원, 최저가 11,800원입니다. 펀은 25배고요. 업종폰은 13배, 배당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행 주식수는 3만 1,000주예요. 그리고 자사주가 적어서 유동 주식 비율수가 많아요. 자, 이 회사는 네이버에 따르면 1999년에 설립되었고요. 어, 종속회사 9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및 LCD 장비 구성하는 부품을 제작하는 부품 사업 부분과 그다음에 반도체 및 LCD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세정과 코팅을 영위하는 세정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 있는 블로그에 어떤 분이 분석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이 기업을 나도 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라믹 파우더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세라믹이라는 게 고열에 견딜 수 있어서 그 열이 발생하는 곳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사실 미코 이러니까 되게 헷갈렸는데 미코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업 영역을 보시면 이 미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미코라는 회사에서 세라믹 파우더를 많이 만들어요. 이 회사들의 이 세라믹 파우더가 이 아래에 있는 이 종속 회사에 들어가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으로 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속 회사가 9개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 여기 미코 세라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코 세라믹은 비상장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코라는 이 회사의 지분율은 63.7%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5.7%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는 세라믹 히터, 세라믹 전정척, 그다음에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 종속회사는 코미코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40% 지분을 미코가 들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용 부품에 세정하고 특수 코팅을 하는 회사래요. 그리고 다음 기업은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상장사고요. 그다음에 관계회사로 지분 21.7%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분자 진단기기 및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그리고 100% 종속회사로 미코 파워라는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연료전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갖고 있는 미코 그룹을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매출 비중을 보면은요, 이 회사는 이제 부품 사업, 세정 및 코팅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산화물 및 연료 전지라고 했는데, 요거는 2020년 말 사업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을 보시면 부품 사업이 이제 916억, 그 다음에 세정 및 코팅 사업이 1893억, 그래서 비중이 33%, 67%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 매출액이 2,809억 원인데요. 여기 이쪽에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매출 실적이 나와 있는 사업 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부품 사업, 세정 및 코팅 사업, 뭐 매출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이 부분에 매출이 반기로 13억 적지 많지는 않지만 13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 회사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으로 이 회사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별 산업 환경을 볼게요. 우선 이제 시장 규모인데요. 세정 및 코팅 사업은 보면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솔라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의 세정 및 코팅 산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리고 부품 산업은요. 이제 19년도에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 회사에서 세라믹 히터하고 정전척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독점하던 부품을 국산화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 시장 규모가 국산 그 세라믹 히터는 5천억 원, 정전척은 1천억 원, 아니 8천억 원이래요. 이 부분은 이제 해외를 보니까 해외에서 지금 사실 뭐 반도체 우리 주가가 형편없긴 하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근데 이 지금 반도체의 가격보다는 이 반도체 경기와 이 회사의 그 매출과는 관련이 많대요. 왜냐면 여기는 소모성 부품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소모품을 갈아줘야 되니까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뭐 아직 없죠. 근데 이제 정부가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커질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35%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2025년이 되면 66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그 세정 및 코팅 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뭐 업체를 보니까 납품하는 업체를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DB 하이텍, LG 디스플레이 뭐 어지간하게 이렇게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해외 현지 법인에도 설립을 해가지고 인텔이나 BOE, 중국 BOE나 마이크론 같은 데도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품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그 일본 업체가 95%였던 거를 이제 저희가 그 이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제 연료 전지 사업은 시장 개화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20년 1분기 가 아니군요. 2021년이네요. 2021년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25년이 되면 이렇게 매출이 시장 규모가 한 4배 정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및 성장성을 보면 이 회사가 그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하면은 여기 고정비가 높은 회사라서 영업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보면 미국의 지금 삼성이라든지 TSMC 같은 경우 미국의 공장 신설 예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세라믹 히터라는 게 장비당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고품질화 되면 더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미국 공장이 증설이 되면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고요. 연료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이라는 것에 의해서 수소 연료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 발전소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좀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사업하고 세정 코팅 사업은 사이노스, 원익 QNC, 아이윈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연료전지 사업은 두산 퓨얼셀하고 S 퓨얼셀이 가장 대표적인 그 업체래요. 근데 두산 퓨얼셀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수소 연료전지로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고요. S퓨얼셀은 지금 만들긴 하는데 EPS가 마이너스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은 못 내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뉴스 기사 제가 링크한 거는 요거 이제 미코 파워에서 국내 연료전지 최초로 그 국내 유일 신기술이라는 걸 인증했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미코 세라믹스라는 회사에서 국산화해 가지고 기술 독립에 뭐 기여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사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사업 경쟁력 분석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안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새로운 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확장성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사업 경쟁력을 이렇게 3개로 해서 나눠 봤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는 이 두 업체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코미코라는 회사는요, 보면 이제 사업 특징이 여기 보면 매출 구성이 코팅이 55%, 세정이 36%, 부품이 7%로 매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한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YoY 30%, 영업이익이 73% 증가했고요. 시가총액이 그때 제가 조사할 때 한 7,400억 정도 됐었는데 미코의 지분 가치가 40%니까 역산하면 2,900억 정도가 지분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향후 전망은 이제 반도체 공정이 고단화 미세화되면서 그 세라믹으로 하는 뭐 코팅이라든지 세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현지 공장 다른 업체들이 많이 나가면서 같이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은 미코세라믹이에요. 이 미코세라믹은 비상장 회사고요.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일본 기업이 만들고 있던 것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요게 이제 삼성에서 펀딩을 해줬기 때문에 아 2020년 11월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217억을 받아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지분을 15.7% 보유하게 됩니다. 그때 증자 시에 기업 가치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1,400억이었고요. 영업이익률은 20% 정도 추정합니다. 비상장이어서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향후 전망은 이 회사가 이제 2021년 5월에 그 세라믹 히터 공장을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연매출이 한 800억 정도래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20% 정도니까 매출 영업이익률 다 늘어나겠죠? 그리고 더 하나 22년도에 상반기 IPO 이슈가 있어요. KB증권에서 하기로 결정해 놨다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이 회사가 사실 상장이 될 때 1,400억에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 미코의 가치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 부분을 볼게요. 이 회사가 이제 자기 비즈니스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면을 하고 있는지 보면 미코 파워라는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거 100% 지분 소유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소연료 전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핵심 부품인 수소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스택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그 기술을 얇은 판부터 시작해서 쌓는 기술, 그다음에 크게 이제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술까지 자체 기술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영국인가 어디서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로 만들었던 첫 번째 연료전지가 2kW 연료전지인데 그걸 상용을 해가지고 올 상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13억 그 매출이 이 이제 작은 연료전지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kW 연료전지죠. 연료전지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는데 이것도 이제 인증을 받고 있는 과정이어서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링크 열어보시면 되는데 21년 4월에 그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라는 곳에 400억을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출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인수를 하는데
요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 하면 보일러 관련 설비랑 스크러버라고 해 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 황 이렇게 절감하는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그거를 제조하는 회사래요. 그래서 이 회사와 이 미코파워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파워에서는 탄소 포집 하는 기술도 이제 연구 중이다. 그래서 인제 미코파워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벌써 한 5배 정도 2022년에 늘어나죠. 그런데 인제 이 회사는 생산 시설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2 킬로와트, 8 킬로와트에서 이어서 2023년에는 50 킬로와트짜리 연료 전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수소전 연료 전지가 어떻게 쓰일 것이냐 보니까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연 면적 3,000 미터 이상 건물 신축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 그 설치를 하는데 그중에 이 고체 연료와 전지도 그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쪼끔 더 멀리 보자면 지금 2021년 9월에 두산 퓨얼셀이 국내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를 왜 연지라고 적혀 썼을까요? 전지를 중국에 수출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미코파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이에요. 이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것인가. 얘네는 바이오 헬스 기업으로 키우려나 봐요. 그래서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이제 상장사를 가지고 있는데 21% 밖에 그 지분율이 없어서 관계사예요. 이 회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떴다가 이제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영업이익은 흑자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1년에 이제 전반기에 들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다시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시총으로 따지면 1,900억 정도 되는데 지분 가치로 미코의 지분 가치로 따지면 한 400억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항체 분석 키트 수출 허가를 획득했어요. 아직 주문량 받은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추후에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클립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상장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혈액 분석을 해서 피부암 진단하는 솔루션 업체래요. 그 회사에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분을 39%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회사랑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쪼금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이제 상장한 지 1 년도 채 안 됐으니까. 근데 재무제표는 이 회사 분석해 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출이 작년 매출까지 보시면 매출이 늘고 있는 게 보이시고요. 영업이익 뭐 18년에서 19년은 줄었지만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금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늘고 있고요. 이거 september 아니고 이게 6 월이고요. 3 월이고요. 이거 작년 12 월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보일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괜찮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공장 세우고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게 2 분기에 보시면 플러스로 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여기 부채 비율이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면 여기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빚을 조금 갚으면서 부채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없어요, 네이버에.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 눈에 보이기 좋게 요거를 넣었는데 보시면 매출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네 순이익률, 그다음에 뭐 ROE, 뭐 EPS, 그리고 BPS 이거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년부터 매출이 YOY 20% 증가 추세에 있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433억 이었는데 올해 54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매출이 한 70% 가까이 작년 대비 매출이 벌써 70% 전반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꾸준히 증가 유지 중이고요. 요거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지금 9시 4분인데요.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오늘은 두 기업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코의 강점이 뭘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위에 있던 얘기랑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기술적 혜자가 있는 것 같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독점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독점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안정적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안정성이 있고요. 연료전지 산업을 하는데 그게 자기네 기술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성장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각자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시가총액이 4,800억인데 이러이러이러한 회사들을 합치면 거의 시가총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좀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자 계산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맞추신다 해도 이 미코파워라는 회사의 가치가 좀 많이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회사의 그 향후 성장 가능성을 좀 보면 미코의 앞으로 기대가 어느 정도 될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위험 요인으로 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율,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지분 가치 할인율에 따라서 각자 이제 계산하시는 게 떨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주가의 동력으로 좀 떨어질 수 있죠. 남들이 지주사라고 본다면. 그런데 이 미코는 자기 메인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리고 지주사가 아직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소연료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화기잖아요. 산업 개화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전력 단가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받아놓고도 정부 보조금으로 그 발전기를 받아놓고도 안 쓰는 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과연 그게 이제 얼마나 앞으로 침투율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소연료 전지 그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회사 업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다수 플레이어들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과연 이 회사가 거기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뭐 보기에는 저는 이제 반도체를 잘 사실 몰라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력이 높은 일본 기업들밖에 못 만들던 걸 우리가 이 회사가 만드니까 기술력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모멘텀이 뭔가 봤을 때 미코세라믹이 매출이 증가하는 것과 내년 상반기에 IPO에서로 인한 지분 가치 상승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미코파워의 파워를 더 많이 보는데 미코파워가 앞으로 매출이 날 때 이 매출 증가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그거가 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2020년 9월에 신고가 갱신한 다음에 30%가량 빠졌어요.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코 세라믹 이슈는 내년 상반기에 있고 미코 파워 매출이 이제 발생하게 해서 이제 뭐 올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좀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적합한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음, 단기 순이익에서 발행 주식수 나누니까 주당 순이익 올해 예상 EPS가 627원이에요. 그래서 펄을 25 기준을 25를 주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15,675원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한 13,800원 정도에 매수하면 이 정도 16,000원에 팔면 한 20% 수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 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지 산업으로 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면 뭐 아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퍼가 300 가까이 되고 저기 S퓨얼셀은 100 얼마대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펄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회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이 부분에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아까 그 SOFC 연료전지랑 그러면 저온형 연료전지랑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선 이 이제 SOFC가 요거는 이제 두산 퓨얼셀 거를 이렇게 자료 씨가 따왔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촉매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촉매가 여기 보면 그 인산염 연료전지는 촉매가 백금인데 백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여기 촉매는 페로브스카이트? 그래서 조금 더 연료전지가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열 효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율이 여기는 40%에서 60%고요. 여기는 40에서 45%죠. 그러니까 열 효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사이즈가 더 커요, 얘보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곳이 얘는 이제 대규모 발전용이나 이동체용 전원, 뭐,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배 같은 데에도 발전 시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발전 효율이 높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얘가 뭐가 문제냐 하면 발생하는 동안에 얘를 열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한 12시간은 기본적으로 작동을 해야 그다음부터 이제 제 성능을 한대요. 그런데 뭐 여기 가정용으로 쓰이는 것 같은 경우 12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발전 시설이나 이런 데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중소사업소 설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 차이가 있고요. 요게 이제 미코에서 수십 개월을 한 거예요. 단전지. 요거를 쌓아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 요 가운데도 촉매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연료전지 스택이고, 요걸 모아서 만든 게 연료전지 시스템이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 작은 거. 얘네 이게 브랜드 네임인데 턱시? 뭐 투시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작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건물용으로 쓰이고요. 요거가 이제 허가 인증 받은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큰 건물용. 그다음에 얘는 아주 크죠. 건물용이나 분산 발전용. 나중에 배에도 쓰일 수 있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파워 인수 시스템 들어간 거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 한전에서 가정용 전기 발전하면 140원인데 SOFC로 하면은 1288원이니까 한 10배 정도 비싼 거예요, 전기세가. 그래서 과연 이거를 그 받아놓고서도 안 쓰는 그 시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앞으로 쓰일 수 있을지, 네, 보고요. 요거는 이제 증권사 추정치고요. 추정치를 보시면 2021년에도 여기서 20%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일봉입니다. 박스권이죠. 월봉이고요. 이 회사의 매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코미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씩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분석한 부분이고요. 제가 Q&A를 오늘 봤는데, 사실 제가 이게 원래 일요일 날까지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며칠 동안 하고 수요일 날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일정이 내내 있어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 썼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저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보니까 얘네가 주식수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30%밖에 발행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30%밖에 발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전환사채도 많고 신주이스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봤는데 주가가 좀 희석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을 잘 계산할지 몰라가지고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결론적으로 고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기업들의 가치를 봤을 때. 근데 전환사채를 얼마나 앞으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할 것인지, 아니 전환사채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그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전지 파이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 기업에서 이 파트의 캐펙스를 어떻게 늘린다랄지,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뭐 너무 중장기적이면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 힘든데 뭐 3년 또는 5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성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건물형 연료전지 얘네는 이제 크니까 건물형 연료전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18년에 300 메가와트 정도였는데 22년에 1,550 메가와트 정도로 전망을 한다라는 전망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 회사가 가져갈 포션은 아니겠지만 이 회사처럼 큰 발전 그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에 아무래도 조금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로 그 발전을 해 가지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팔 때 지금 10% 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내가 100 메가와트 만약에 발전하면 10 메가와트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로 사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되면 23%뭐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생산 단가가 좀 높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사올 것이냐, 태양광에서 사올 것이냐, 뭐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아까 보면 단가는 좀 낮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한번 발전이 가동이 되면 그냥 꾸준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이 수소연료 전지가 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나가야 될 비즈니스의 사이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 쪽이라고 보고 한다면 이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몇 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